반갑습니다. 오늘은 솔성요론 12조에서 14조 요 단락을 나가볼까 합니다. 이 단락을 자른 이유는 여기에 정당한 일이 그 말이 서두로 나와요. 어떻게 서두로 나오냐면 12조가 정당한 일이거든 이렇게 나가죠. 내 일을 생각하여 나무 세정을 알아줄 것이요. 이게 12조에 맨 앞에 정당한 일 나오죠. 13조 봅시다. 정당한 일이거든. 또 나오죠? 정당한 일이거든. 아무리 하기 싫어도 죽기로써 할 것이요. 가 나오고, 또 14조가 정당한 것의 반대인 부당한 일이거든. 이렇게 나와요. 부당한 일이거든. 아무리 하고 싶어도 죽기로써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 조항은 정당, 부정당과 정당한 일의 일과 솔성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죠. 이게 성품을 거느린 사람은 정당한 일을 어떻게 한다 라는 내용이 세 조목으로 형성이 돼 있어서 제가 이 단락 끄는 거예요. 이렇게. 어, 그러면 자 12조부터 봅시다. 12조를 보면 정당한 일이거든 내 일을 생각하여 나무 세정을 알아줄 것이요. 자, 이게 이 문맥이 좀 그 문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정당하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이 사람은 내가 정당하다고 하고, 저 사람은 내가 정당하다고 하고, 요즘 시국에 뭐 일이 안 돼요. 대통령이 국군을 동원해서 국민을 지배하려고 했는데, 그게 자기가 정당하대. 그렇잖아요. 본인이 정당하다고 하니까. 헌법에 위배된 행위를 해놓고도 본인은 정당하대. 또 그것을 동조해요. 그래서 정당하다는 것을 놓고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내용이 항상 고민인 거죠. 내가 정당하다고 해서 타인을 핍박하기도 하고, 또 비난하기도 하고, 이런 내용이 펼쳐진데, 자, 여기에서 정당한 일이거든, 그 뒤에 말이 중요해요. 내 일을 생각하여 나무 세정을 알아줄 것이요. 요 나오는데, 중간에 내 일을 생각하여,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 입장, 내가 경험한 나의 느낌, 이걸 봐서 다른 사람의 세정을 살펴라. 어느 때? 정당한 일이거든. 조건이 붙죠? 그럼 요 말씀이 대종사님의 요 관련된 법설이 있어요. 대종사님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 이해하는 게 가장 우리한테는 타당하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교재 276쪽에 보면, 대종정 인도품 12장 말씀인데, 내가 못 당할 일은 남도 못 당할 것이요. 이게 내 일을 생각해서 이렇게 나무의 그 입장을 미루어 보는 거잖아요. 이게. 내가 못 당할 일은 남도 못 당할 것이요. 내게 좋은 일은 남도 좋아하나니, 내 마음에 섭섭하거든 나는 남에게 그리 말고, 내 마음에 만족하거든 나도 남에게 그리하라. 이것은 곧 내 마음을 미루어, 여기 중요하죠. 내 마음을 미루어서, 내 마음이 잣대죠, 잣대. 내 마음을 미루어서 남의 마음을 생각하는 법이다. 한문으로 하면 추기급인, 나를 이렇게 이렇게 미루어서 남에게 나무 그 마음까지를 이렇게 미친다. 뭐, 이런 뜻이는데, 이와 관계된, 이와 비슷한 말이 많아요. 성자들의 말이. 우리가 보통 자비라고 하잖아요. 자비.
그게 어떻게 되냐면, 나에게 좋은 것을 남에게 베풀고, 이게, 나에게 좋은 것은 남에게도 주라는 거예요. 이게 자비할 때 자라고 한다고 하면, 남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라. 남의 아픔을 이건 자비할 때 비에 해당하고, 공자님의 충서할 때 서가 있는데, 이게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행하지 말라. 이게 내가 싫어요, 이게. 그러면 남한테 그것을 행하지 말라. 또는 남한테 그것이, 생기는 일이 생기는 걸 좋아하지 말라는 거죠. 나한테 괴로운 일인데 나와 비슷한 일이 저쪽에서 생겼어요. 그러면 그걸 보고, 저 사람 그럴 만도 해. 그러지 말고 그 사람이 생긴 것도 어, 좋아하지 않는 거죠. 바라지 않는 거죠. 그런 일 안 생기기를. 대학, 우리 사서삼경 할 때 대학 있잖아요. 대학에 혈구지도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나를 잣대로 삼아 남을 이해하고 사랑하라. 뭐 역지사지, 입장을 바꾸는 생각해봐라.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당해서 싫은 일은 남에게 행하지 말고, 내가 당해서 좋았던 일은 남에게 베풀라. 자, 이런 내용인데, 이게 공자님이 충서할 때, 서 있죠. 서가, 뒤에 마음 심자인데 위에가 같을려요. 같은 마음이다, 이거예요. 네, 여기서 몇 가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유에서. 첫째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남에게 행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황금률이에요. 예수님이 남에게 바라는 대로, 남에게 바라는 대로고 남한테 해주라. 내가 남이 나한테 어떻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한 것을 나는 남한테 해라 이거예요. 굉장히 훌륭하신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의 깊이를 좀 깊게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남에게 행하라. 근데 이건 좋은 말이에요. 내가 떡을 좋아하니까 내가 사람들한테 떡을 주는 거예요. 내가 쑥떡을 너무 좋아해. 제가 쑥떡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선물을 해. 제 사는 빌라에 쑥떡을 싹 돌렸어. 그래서 난 속으로, 야, 진짜 맛있게 먹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쑥떡을 받았던 같이 살았던 분들이 안 좋아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남에게 행했는데, 내가 왜 그러냐? 내가 좋아하니까. 이걸 하면 좋아할 거야. 근데 생각같이 안 좋아할 수도 있다. 이런 문제점이 하나가 형성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남을 도와준 것이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한테 그것이 좀 이렇게 기피할 내용이 되기도 한다. 그런 일이 생겨요. 어떤 사람은 좀 여행 가면 조용히 이렇게 있고 싶은데, 어떤 분이 야 여행 가면 신나게 놀아야 돼 하고 막 끄집고 다니는 사람 막 아주 신나게 그 업을 막 시켜서 놀아요. 그럼 그 사람은 그 좋은 마음으로 해요? 나쁜 마음으로 했겠어요? 좋은 마음으로 한 거죠. 근데 어떤 분은 정말 미치겠어. 이걸 또 안 할 수도 없고 또 체면상 또 이렇게 따라서 또 막 그 업을 시켜서 막 하게 이렇게 놀아서 끝나고 이제 집에 오면은 아이고 다시는 안 가야겠다. 이럴 수 있죠. 그러면 누가 잘못했어요? 잘못한 건 아니죠. 서로. 좋은 마음이잖아요.
근데 좋은 마음인데 그렇다고 모두가 다 좋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게 생겨요, 이런 일이. 자, 그렇다면 이런 것을 조금 고민을 해서 어떻게 되냐면, 남이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요 얘기가 어디 나오더라? 장자에 나옵니다. 장자. 장자는 공자님과 이 공자와 장자의 사이에서 요 편차가 있는데, 장자는 이것을 어떻게 보냐면, 남이 원하지 않는 것은 남에게 행하지 말라. 굉장히 소극적인 것 같은데,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또 다 장땡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어, 그, 자신이 원하는 것을 남에게 행하기도 해야 되지만, 또 어떨 때는 또 면밀하게 남이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행하지 않는 또 그 자리가 있다는 거죠. 남에게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 주어라. 이건 지금 황금률, 예수의 황금률인데,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좀 복잡한 얘기를 했냐면은, 정당한 일 때문에 그래요, 정당한 일. 아무리 정당한 일이라 해도, 그래서 대종사님은 정당한 일이라도 나와 남의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는 내 일을 스펙트럼으로 삼을 수밖에 없어요. 내 경험. 그러나 상대의 세정이라는 내가 경험한 스펙트럼 있죠. 내 경험, 내가 느끼는 감정, 이것하고 상대의 세정, 이 상대방의 입장과의 관계 속에서 어떨 때는 적극적으로, 야, 내가 이거 좋았던 거야. 내가 해보니까 너무 좋아. 그럼 좋은 것을 서로 나누는 거죠. 이렇게. 어떨 때는 관계 속에서 상황을 봐서 이, 이 관계 속에서, 아, 상대가 원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하지 않는 거예요.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그, 이 관계, 나의 경험과 나의 입장과 그러니까 나의 입장이란 뭐예요? 내 일을 생각해서라는 거 뭐예요? 내가 경험했던 그 경험이죠. 내가 그때 그 일을 할 때 내가 굉장히 곤란했어. 이게 나는 상대방한테 그렇게 안 하는 거죠. 내가 그때 그 일을 해보니까 너무 좋았어. 이게 상대방도 그것을 보내보는 거죠, 많이. 그리고 제공해 주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적극적인 행위도 있지만 어떨 때는 내가 이렇게 해볼 때 그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으니까 그래서 봐서 남이 원하지 않는 것을 안 하는 것이 중심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극과 이걸 소극이라고 해야 돼요. 뭐라고 해야 돼요? 이 양면을 그 관계 속에서 그때그때 선택해서 해야 되는데, 이 정당한 일이라는 건요, 결국은 정당한 일이라는 것은 나와 상대라는 이 사이에서 이로움을 추구하는 그 자리이타에 있다는 거예요. 나도 이롭고, 나의 이로움이 상대방의 이로움에도 도움이 되고, 그러는 거죠. 근데 경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게요. 어떤 사람이 그 일이 모든 사람한테 그, 우리로 말하면 교당에 도움이 되는 일이야. 그래서 와셔서 청소도 하고, 교당을 위해서 청소도 하고, 도량 관리도 하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집도 누군가가 도와주고 그러면 굉장히 고맙잖아요. 그러면 그런 일을 생각해서 아, 그분이 저렇게 바쁜 와중에도 저렇게 했으니까 저분이 자기 어려움도 있는데도 그 시간을 내서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의 깊이 있는 그 곡절이죠. 표면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내용에 있는 겹겹의 모든 것을 서로 교감할 수 있으면 엄청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정당한 일이거든 내일을 생각하여 나무 세정을 알아줄 것이요. 그러니까 성품, 성품을 거느린 사람은 자타에 국한이 없는 그 다음에 이, 이해에 매몰되지 않는 그 자리를 운영하는 그 솔성의 도를 행하는 사람은 이렇게 한다는 거죠. 정당한 일이라면 내일을 생각하여 나무 세정을 알아준다. 남의 세정을, 이게 솔성을 하시는 분은 세정을 잘 알아주는 분이다. 아, 참, 이게 세정 알아주기가. 자기 경험에 한정돼서 타인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지만 그 속에서도 솔성을 하시는 분들은 공부심을 가지고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좀 더 깊숙이 이해하게 된다. 뭐, 삶을 통해서 느껴봅시다. 이게 세정을 한번, 그렇지. 저도 그러네요. 이거 말로 이거. 음, 저도 그렇게 막 타인의 세정을 깊숙이 이렇게 한 겹만 아는 게 아니라 그 다음 겹도 알고 그 다음 겹도 알 수 있는 정도의 세정의 정도는 그렇게 많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은 이렇게 단일체가 아니고 겹겹으로 이렇게 옷을 이게 속옷도 있고 뭣도 있고 겨울철에는 또 외투도 있고 그렇듯이 겹겹이 있는 게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솔성을 하면 겹겹에 있는 그 세정을 더 많이 알아줄 수가 있다. 그 공부는 내일을 나를 미루어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나라는 것을 독립적인 게 아니라 나의 그 경험과 타인의 입장의 이 관계 속에서 다양한 세정을 알아주는 방법이 동원돼. 적극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굉장히 이렇게 조심하는 방법으로. 그렇죠? 조심해주는 방법으로도 접근할 수 있고 그런 것이 있다. 그렇게 한번 봅시다. 13조, 14조 동시에 한번 볼게요. 13조. 정당한 일이거든 아무리 하기 싫어도 죽기로써 할 것이요. 14조. 부당한 일이거든 아무리 하고 싶어도 죽기로써 아니할 것이요. 정당한 일이 뭘까요? 정당한 일? 이게요, 정전에 보면 명쾌하게 나와 있습니다. 정당한 일은 이렇게 돼 있어요. 정의 얻은 기회에 취하는 실행 공부를 하여 바라는 낙원을 맞이오자는 것. 이게 정전 작업지사 목적에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은 말이죠, 이게. 또 모든 일을 응용할 때 정의는 용맹 있게 취하는 실행의 힘을 얻는 것. 이게 정전 작업지사의 결과 있고로 여기서는 죽기로서 나오죠. 죽기로서. 그리고 여기 죽기로서는 이 내용으로 보면 기어이는 이게 문자 그대로 보면요. 기간 내에 이것도 돼요. 기어이. 이게 생문자로 풀어보는 겁니다. 기간 내에. 또는 용맹 있게. 같은 말인데요. 저는 정당한 일은요. 사은에 보은하고 사유를 실천하는 것이 정당한 일이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정의를 내려봅니다. 그러니까 사은 보은을 하고 사유 실천을 하는 일이라면 아무리 하기 싫어도 죽기로써 해라. 이 말은 그것을 하는 동안에 하게 되면은 사은에 보은하고 사유를 실천하려면 용기가 필요해요.
어떤 용기? 어떨 때는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비난받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반대를 감당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느 때는. 개의치 말고 해라, 이거죠. 그럴 수 있나요? 비난받을 용기? 그러니까 반대받을 용기? 그러니까 사효를 실천하고 사은에 복원하는데도 용기가 필요해. 아, 적당히 하지. 뭘 그렇게 해. 우리 꼭 그건 아닌데 불교나 원불교, 특히 원불교 사회적 발언을 안 해요. 사회적 발언을 하면 마치 그게 종교인의 일이 아닌 것 같이 얘기를 해요. 참 이해가 안 돼. 왜요? 대종사님이 법률 보훈에 그 법률 보훈이요. 그 불의에 대해서는 맞서 싸우는 거예요. 싸울 줄 아는 그런 면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맨날 싸우라는 게 아니라 타당할 때 싸우라는 소리인데 그때는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시대에 보면 정당한 일이거든? 우리가 해야죠. 자, 14절 봅시다. 부당한 일이거든. 아무리 하고 싶어도 죽기로써 아니할 것이오. 이게 이것도 똑같은 거죠. 정전에 작업지사의 목적과 작업지사의 결과 이렇게 나와 있어. 불이이거든 기어이, 기간 내에, 내가 이렇게 생문자를 풀어봤어요. 기어이, 끝내. 기어이 취하는 실행 공부를 하여 싫어하는 고해는 피하자는 것이요. 모든 일을 응용할 때 불의는 용맹 있게 버리는 실행의 힘을 얻자는 것. 제가 부당한 일은 사은 배은이고 사유 위배, 사유를 위배하는 이게 부당한 일이다. 지금 시국에서도 보면은요, 우리로 말하면 헌법에 위배되는 그 행위라든지 우리 교단을 보면은 조헌에 위배되는 초월적 뭡니까? 조헌을 자유하는 그 권력을 취하면요, 우리는 단호히 일어나서 밀어내버려야 돼요. 그게 원불교의 최고의 권력과 그 다음에 스승의 자리에 있다고 해도 교헌에 문제가 되면요, 저희는 말을 해야죠. 그러니까 부당한 일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죽기로서 아니하려고 보면은 이게 찬양받고 칭찬을 받아도 그것이 부당한 일이라면요,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어느서 대우를 받고 있는데, 그런데 그 일이 부당한 일이라면요, 내가 그런다면 내가 하지 말아야 되고, 만일 어느 타인이나 어느 그 책임자가 교단을 책임지고 있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하면은요, 저항해야죠. 저항이라고 하면 또 말이 그러네요. 바꿀게요. 반항을 해야죠. 반항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솔성의 분위기에서 벗어난가? 그러니까 성품을 거느리는 사람이라면요, 부당한 일이 나면요, 반항한다는 겁니다. 말이 돼요? 성품 공부를 한 사람이니까 부당한 일이 나면 반항합니다. 저항한다는 거예요. 반항이 더 좋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정당한 일이라고 하면은 비난받고 반대, 또는 그런 것을 받는다 해도 그것을 해가는 용기가 필요하다. 용기를 낸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네, 1차적으로, 같은
계열인 정당한 일과 연관이 있는 12, 13, 14조를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